자, 이제 후발주 불능증을 보겠습니다. 자, 책은 일단 433페이지입니다. 433페이지. 거기 펴두시고. 자, 이제 후발주 불능은 후발적 불능으로 되는 데 대해서 채무자죠? 채무자에게 고유가치 있는 거 없는 거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계약법에 들어오면 계약법에서는 채무자가 누군가 정확히 정리해야 됩니다. 자, 이제 보통 우리가 하는 계약은 다 쌍무계약이에요. 자, 만약에 갑소유 자전거가 있어요. 갑소유 자전거를 우리가 10만 원에 매매계약 체결했다. 그럼 둘 다 채무자죠? 갑소유권 넘길 채무자, 돈 줄 채무자. 근데 자전거가 뽀개지면 자전거 넘길 채무가 불능이 나올 수 있죠. 근데 돈 줄 채무는 절대 불능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돈이 10원도 없더라도 화폐 가치가 존재하는 한 불능이 나올 수 없어요. 돈 줄 채무는 늦게 주면 이행 지체만 나올 뿐이고 불능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 줄 채무는 불능이 나올 수 없고 물건 가진 사람 채무가 불능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둘 다 채무자지만 불능에서만큼은 물건 가진 사람을 채무자라 하고 돈 줄 사람을 채권자랍니다. 채권자. 어디에서만 그래요? 불능에서만. 원래 둘 다 채무자인데. 아시겠죠? 그럼 여기 채무자가 누구예요? 매도인 같은 사람. 매도인, 임대인 이런 사람들. 매도인, 임대인. 물건 가진 사람. 그래서 이자에게 잘못 고유가치 있는 거 없는 거 보는 겁니다. 그럼 자, 이행불능이면 해지하면 되고 손해배상 신청하면 되죠. 근데 원래 이행불능이 원래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우리 책에서는 해제는 시험 범위니까 해제에서 약간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잘못 없으면 위험부담 문제죠. 자, 그럼 이 사례 이제 비교해 보시면 되겠어요. 갑소유 별장이 있는데 이제 토지 가격은 생각하지 말고 건물 가격만 생각해 보세요. 토지가 빼면 되는 거죠. 갑과을이 먼저 건물 매매계약 체결했고 주택 매매계약. 매매계약 한 2, 3일 뒤에 집이 없어졌다. 왜 없어진 거 봤더니 갑에게 잘못했대요. 갑이 별장 가서 실수로 집을 다 태웠다. 갑한테 잘못했대요. 그러면 계약 당시에는 이행할 수 있었지만 후발적으로 이행 불가능됐죠.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 갑에게 잘못했죠. 그럼 이행 불능입니다. 그래서 을은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되겠죠. 그러니까 해제는 유효일 때 유효일 때. 그 다음 두 번째, 다시 갑소유 별장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매매계약하고 2, 3일 후에 집이 없어졌대요. 왜 없어진가 봤더니 이 지역이 지진으로 집이 무너졌다. 홍수로 쓸려갔다. 낙뢰로 불타 없어졌다. 또는 제3자가 이 집을 불질렀다. 방화. 기타 등등으로 집이 없어졌다. 그러면 기준이 채무자예요. 갑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잘못 없죠? 그럼 위험부담입니다. 위험부담. 그럼 갑은 더 이상 집을 넘길 수가 없죠. 그럼 을 잘못 없죠. 을 돈 줘요 안 줘요? 매매대금. 당연히 10원도 안 주겠죠. 그 말은 채무자 갑은 상대방한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없죠. 을은 돈 10원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을이 매매계약 당시에 갑에게 이때 계약금 중개했다면 을 받아요 안 받아요? 당연히 계약금 받아야겠죠. 돈 10원도 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죠? 그럼 을은 손해가 하나도 없어요. 돈 10원도 안 주니까. 근데 갑은 집은 날아가고 돈 10원도 못 받았죠. 그죠? 이것을 채무자가 독박속다 그래서 채무자 위험부담이랍니다. 채무자가 다 독박속다 말이에요. 채무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다시 갑소유 별장이 있는데 을과 매매계약 체결한 다음에 이 별장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런 거 봤더니 을 잘못이 있대요. 우리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줬거든요. 미리 하루 빌렸어요. 미리. 어차피 내 집 될 거니까. 미리 집 빌렸다가 우리 실수로 친구들과 별장을 다 태웠습니다. 그럼 후발적 불능이죠. 그럼 이행불능입니까? 위험부담입니까? 이행불능, 위험부담 뭐예요? 찍지 마시고 찍지 마세요. 이 물어보면 뭘 찾아봐야 되죠?
기준이 채무자예요. 갑 잘못 있는 겁니다. 갑 잘못 없죠? 을 잘못이잖아요. 갑 잘못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언부담. 그럼 갑은 집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그럼 을 잘못했죠? 을은 의무를 이행한다. 을은 돈 주면 돼요. 매매대금. 잘못 있으니까. 당연히 을은 매매대금 줘야겠죠. 자기가 태웠으니까. 그래서 갑은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갑은 손해 없죠? 돈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을은 손해가 많죠? 돈은 다 주고 집은 못 가져왔죠? 그럼 이제 을 혼자 독박 썼네요. 그것을 채권자 유언부담. 채권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단 여기서 이제 갑은 원래대로 계약 이행해서 소유권 등기 넘겼다면 혹시 양도 차익이 있다면 양도세를 냈어야 했는데 돈은 다 받았는데 집이 없어지는 바람에 양도세를 안 내게 됐죠. 그것은 을 불쌍하니까 그건 을한테 줘야겠죠. 그래서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런 이득이 있다면 이런 것 등은 을에게 줘야겠죠. 을 불쌍하니까 라고 법이 정한 겁니다. 물론 특약이 우선해요. 특약 없을 때 이렇게 법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다시 갑소의 별장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하고 이행기일 정했어요. 이행기일 5월 15일로 정했다. 이날 을은 매매대금 다 지급하고 이날 갑은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날이 왔거든요. 이날 오니까 매도인은 을에게 등기 이전 서류,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다 교부했어요. 그럼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주고 등기를 받아서 등기하면 되겠죠? 근데 을이 돈을 준비 못했습니다. 그럼 갑이 그냥 등기 서류를 가지고 그냥 집에 갔겠죠? 소유권 안 넘겼겠죠? 이것을 수령지체 그래요. 수령지체. 한마디로 채권자 지체 같은 말입니다. 채권자 지체. 왜 수령 이 말을 쓰냐면 약속대로 이날 을은 돈을 주면서 등기를 수령할 의무가 있었거든요. 약속대로. 근데 자기가 돈을 준비 못하는 바람에 등기 수령 못했죠. 그것을 수령지체 또는 을 채권자 지체랍니다. 채권자 지체. 그래서 이제 갑이 그냥 등기 서류를 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갔는데 며칠 후에 이 집이 또 낙뢰나 지진이나 홍수로 집이 없어졌대요. 그럼 누구 집이 없어졌어요? 갑집이 없어졌죠. 그러죠? 근데 만약 이날 을이 약속을 지켜서 등기를 받아왔다면 누구 집이 날아갔어요? 을 집이 날아갔겠죠. 그럼 을은 자기가 잘못해서 갑집이 날아갔으니까 당연히 돈 다 줘야겠죠. 그래서 돈 줘야 됩니다. 을은. 그래서 갑은 채무자는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도 갑은 양도세를 안 내기 때문에 양도세는 을에게 주면 되겠죠. 이것도 그래서 채권자 지체, 채권자 유언부담. 이 혼자 독박을 탔었죠. 두 사건 다 채권자 유언부담입니다. 그럼 자 433페이지는 상단의 1번 537조 있습니까? 거기 조문 보세요. 433페이지 537조.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 채무가 당사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채무자 갑은 상대방 을의 이행 청구하지 못한다가 이렇게 돈 달라고 청구 못하죠. 쌍방 다 책임 없죠. 그래서 그 밑에 예컨대 있습니까? 예컨대부터 6번째 줄에 반환해야 된다라고 써있죠. 거기까지 사선. 거기까지 읽으세요. 그 뒤는 절대 읽으면 안 돼요. 그 6줄만 읽습니다. 뒤에 또 저 인간이 무슨 말이게 읽지 말아야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읽지 마세요. 시험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양과로 2번 효과. 효과 보세요. 채무자의 반대급부 청구권이 소멸하며 즉 갑은 집을 넘길 수가 없죠. 집줄 채무, 집 넘길 채무 당연히 소멸하며 그 다음 따라서 채무자가 기수령한 반대급부 가로 열고 계약금 등은 을에게 반환해야 한다. 그래야겠죠? 그 밑에 2번 채권자 기체사의 538조 보세요. 1항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 채무가 채권자 을의 책임인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채무자 갑은 상대방 을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해야겠죠. 그 다음 채권자 수령 취지 중에 당사 쌍방 책임은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도 같다 그 말이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이항 전화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 양도세 안 내게 됐죠. 이를 채권자에게 을에게 돌려주라 상환하라. 그래서 밑에 가로 1번 1항이 있습니까? 그거 읽어보세요. 다음 페이지 첫째 줄. 첫째 줄 보세요. 매매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거기까지 사선. 거기까지 읽으세요. 그 뒷문장 보지 마세요. 그 다음 아래 양가로 2번 2항 써있죠? 그 두 줄만 읽어보세요. 두 줄만. 그 밑에 노란색 글씨 전혀 볼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후발적 불능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원시적 불능, 후발적 다 끝났죠? 이제 우리가 중간에 하나 빼먹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425페이지. 425페이지. 거기 상단에 제4절 계약 효력 돼 있죠? 01번이 쌍무계약 효력이 아까 쌍동이. 그 중에 위험무다 먼저 보셨죠? 그럼 제일 밑에 노란색 1번, 로마자 2번. 동시항매권 있습니까? 네, 여기를 보겠습니다. 이제 쌍동이에서 위험무다 먼저 봤어요. 그래서 아까 동시항매권과 위험무담은 쌍무계약에서만 문제되고 편무에서는 문제될 수 없죠. 그런 도 시험에 다 나와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음 중 동시항매권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은 그럼 편무계약을 하나 내줘요. 그게 답이겠죠. 뭐 무상 소비대차 이런 거 예를 들면 그리고 지금 진도가 좀 느리죠. 이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제가 좀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그 민특법은 그 매 소나마다 못 하거든요. 그래서 1, 2월 달에 아마 제가 주임법과 상임법을 해서요. 이걸 3월 첫째 주 이수까지 했어요 아마. 3월 첫째 주까지 아마. 그래서 지금 일주씩 계속 늘리고 있어요 우리 수업이. 그리고 3, 4월 달에는 민특법 뭐 했죠 우리가? 부동산 실명법, 가등기 담보법, 집합건물법 했죠? 5, 6월 달에 다시 이거 할 겁니다. 주임법, 상임법. 그리고 7, 8월 달에 문제풀이 하는데 문제풀이 할 때 제가 이거 별도로 또 한번 달 거예요. 실명법, 가등기 담보법, 집합건물법 이렇게 해서 총 2번씩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 다른 모든하고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그것도 딱 일요일날 특강 보강 하루 잡아서 하루 내내 쭉 해버리고 나머지는 계속 동영상 보세요라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2번씩 할 테니까 좀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궁금하면 동영상 한 번씩 들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수업이 좀 늦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임대차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3, 4월 수업이 5월 첫째 주까지 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맨날 보강하면 여러분 싫죠? 근데 5, 6월 달엔 진도가 좀 빨리빨리 나갈 수 있으니까 약간 그래 늦춰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425페이지는 하단에 로마자 2번 동시항매권 있죠? 우리 항상 계약법은 항상 임의규정, 당사자의 약정이 항상 우선합니다. 자, 그럼 동일한 쌍무계약,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했다. 그럼 채무를 둘 다 부담하죠? 그러면 첫째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라요.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즉 갑과 을 중에 갑이 먼저 이행하기로 했다. 그럼 약속대로 갑이 이행해야 돼요. 못하면 책임져야 된다. 반대로 을이 먼저 이행하기로 했다. 약속하면 을이 먼저 이행해야 돼요. 못하면 책임져야 된다. 항상 약정이 우선해요. 근데 아무 약정 없다면 동시에 둘이 해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아무 약정 없다면 쌍방 채무를 둘이 동시에 이행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시에 관계합니다. 자, 만약에 갑소의 X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5월 1일 날 매매계약서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속했습니다. 계약서를 이런 식으로 썼어요. 제가 5월 15일 날 우리 중도금을 먼저 보내고 5월 30일 날 우리 잔금을 보냄과 동시에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했다. 라고 이날 이렇게 계약했다고 가정해보세요. 이날. 그럼 약속대로 지켜야 돼요. 자, 그럼 5월 15일은 갑은 아무런 의무가 없죠. 을은 의무가 있어요. 중도금 줄 의무. 그럼
그럼 이날 을은 중도금 미리 줘야 됩니다. 안 주면 책임져야 돼요. 채무불이행. 우리 이날 이럴 수 있습니까? 이날 5월 15일 날. 야 갑, 너는 나한테 등기 넘겨야 되는데 너가 이날 등기 안 넘기면 나도 중도금 못 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갑은 이날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우리 돈 먼저 주기로 했다면 먼저 줘야 됩니다. 그러죠? 이날이 됐어 이날. 그럼 이날은 갑도 할 의무가 있어요. 을도 할 의무가 있고 이날 갑이 그랬어요. 갑. 야 을 빨리 잔금 보내 그랬습니다. 그럼 을은 너가 등기 안 주면 나도 못 보내라고 할 수 있죠. 약속했으니까. 그러죠? 그럼 갑과 을은 이날 두 가지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속한 거죠. 여기는 이날 을이 선이행 의무죠. 선이행. 먼저 중도금 줘야 돼요. 갑은 아무런 의무가 없으니까. 그러죠? 약속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자 법조문을 봐보세요. 536조 1항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즉 아무 약정 없다면 동시관계니까 너부터 해 그러면 못해야 하는 거죠. 같이 하자. 동시에 하자 그 말이죠. 그러나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 있지 아니한 때는 즉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내가 먼저 선행하고 갑은 변제할 게 없어요. 뭔가. 그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거절 못하죠. 먼저 중도금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선행 의무가 있으면 동시한몇건 동시행 하자고 주장 못해요. 먼저 보내야 돼요. 이 항이 이제 불안의 항변권. 이게 이 항입니다. 자, 이 항 보시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 이게 아까 선이행 의무. 중도금 미리 주기로 했죠. 5월 15일 날. 경우에 그럼 미리 이행했겠죠? 네, 상대방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법문과 같다가 이행 거절할 수 있다죠? 법문이 그런 앞에 이행 거절할 수 있다. 즉 봐보세요. 이날 우리 중도금 주기로 했죠? 원래 줘야 돼요. 이날 중도금 주려고 봤더니 계약일에는 등기부가 깨끗했는데 한 14일 사이에 여기에 가압류가 있다. 뭐 가등기가 있대요. 그럼 이날 불안해서 돈 못 주겠다고 항변할 수 있죠? 그런 겁니다. 이때는 돈 미리 주면 안 되겠죠. 불안하니까. 그게 이 항이 선행 의무 있더라도 불안의 항변권으로 동시행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말소 안 하면 돈 못 보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법조문이고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법조문 이해하셨으면 동시항변권은 우리가 조폭살이 해봤죠? 이 조폭살이 그대로 푸시면 틀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동시항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조폭들이에요. 갑이라는 전위폭력배와 을이라는 전위폭력배가 마약거래합니다. 갑이 마약 매도인, 우리 마약을 10억에 사기로 했어요. 매수인. 항상 약정이 우선해요. 갑이 마약을 먼저 보내면 한 달 후에 우리 돈을 주겠다면 갑이 먼저 마약 보내야겠죠? 반대로 우리 먼저 돈을 보내면 그 돈으로 마약 사서 주기로 했다면 우리 먼저 돈 보내야겠죠? 항상 약속대로. 근데 이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보통 먼저 하자고 않겠죠? 그냥 항상 동시에 하자고 보통 하겠죠? 그래서 오늘 밤 12시에 한강다리 밑에서 동시에 주고받아요. 그래 약속했습니다. 영화 보면 갑은 마약 가방 넘기고 동시에 돈답을 넘기잖아요. 이렇게. 그래 하기로 했어 이제. 그래서 오늘 밤 12시에 한강다리 밑에서 만났어요. 12시 갑은 마약을 주기로 했고 우리는 10억을 주기로 했죠. 오늘 밤 12시에 갑이 약속장에서 나왔는데 갑이 마약을 안 가져왔네요. 그래서 을한테 너부터 돈 내놔 그래서요. 을에게 너부터 돈 내놔. 그럼 을은 미쳤냐 그럽니까? 돈 줍니까? 미쳤냐 그래요. 내가 왜 먼저 돈 주니 바보야? 라고 하는 거죠. 을은 미쳤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돈 먼저 못 줘 그 말이죠. 너가 마약 안 주면 나도 돈 못 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을이 돈을 안 줬어요. 그럼 갑도 마약 안 가져왔으니까 을을 나무랄 수 없죠.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총 맞지 않아요. 아무도 잘못 없으니까. 근데 오늘 밤에 갑이 마약을 가져왔네요. 위험하죠 마약을. 위험하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을한테 너도 돈 내놔 그랬습니다. 그럼 을은 돈 주고 마약 받아야지 미쳤냐라고 못하겠죠? 미쳤냐라고 못해요.
우리는 돈 주고 막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돈을 안 가져왔대요. 그럼 갑이 가만히 있겠어요? 총으로 쏴버리겠죠? 우리는 총 맞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하시면 이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데, 항상 마약만 부동산으로 바꾸면 우리는 틀려요. 마약만 이제 부동산으로 바꾸면 돼, 마약만. 자, 그럼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 이제, 자, 갑이 자기는 이행 제공 없이 상대방한테 이행 청구하면 상대방은 같이 하자고 항변할 수 있죠. 이게 동시에 항변권. 그래서 우리 같이 하자고 항변권이 있다 그 말은 갑이 이행 안 했으니까 항변권이 있겠죠. 그러니까 을도 이행 안 해도 을은 이행 지체 책임 없어요. 지체 책임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항변권 존재만으로 을은 절대 지체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항변권 있다 그 말이 갑이 이행 안 했으니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변제기 때 이행 안 해도 절대 아무 책임 없어요. 반대로 갑 입장에서 이 사람을 지체에 빠뜨리려면 나는 약속을 지키고 상대방은 안 지켰을 때 그때 지체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하라는 사람이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려야지 해지하겠죠. 그러면 나는 약속한 걸 지키고 을은 안 지켰을 때 그때 을이 지체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두 그림을 잘 하셔야 돼요. 항변권 존재만으로 절대 이행 지체 책임 없습니다. 있단 말이 갑도 이행 안 했단 말이니까 나도 이행 안 해도 아무 책임 없겠죠. 근데 나 입장에서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리려면 나는 약속을 지키고 상대방 안 지켰을 때 그때 항변권이 없는 겁니다. 그때 우린 지체에 빠진 겁니다. 그럼 자 426페이지 상단의 1번 성립요건이란 동시행 항변권 성립요건이겠죠. 다시 무슨 성립요건? 동시행 항변권의 성립요건. 언제 성립하는가? 가로 1번이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매매계약 이런 것들. 오른쪽 페이지 양괄호 2번 상대방 채무가 변제액이 있어야겠죠. 아까 이처럼 선의행 의무가 있다면 동시행하자 할 수 없겠죠. 그 다음 페이지 양괄호 3번 428입니다. 하단의 양괄호 3번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 제공 없이 청구하였을 것 이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항변권을 가지려면 의르지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 제공 없이 나에게 이행 청구할 때 미쳤냐라고 항변할 수 있죠. 예, 양가로 3번이고 양가로 3번 제목 바로 아랫줄 상대방이 채무 내용에 젖은 이행한 때 동시에 항변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을로 입장에서 봐보세요. 상대방이 채무 이행 청구하면 미쳤냐 못하죠. 그러죠? 그래서 이 그림을 토대로 정확히 보시면 돼요. 그럼 다시 앞으로 오시면 이제 426 양괄호 1번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가 존재하겠죠. 그럼 반괄호 1번 당사 쌍방 채무는 원칙적으로 동원한 채무다. 동일한 쌍무계약 동그라미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것이 한데 예컨대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가로 쳐보세요. 자, 첫 번째 가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 의무 가로. 자, 두 번째 가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 가로. 이 두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으며 목적 부동산의 가압류나 저당권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자, 가로 칩니다. 첫 번째 가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아울러 가압류나 저당권 등기 말소 의무 가로. 두 번째 가로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가로. 두 가로와 동시행관계에 있는 거죠. 다음 반가로 2번 대가관계에 있더라도 그것이 가로칩니다. 각각 별개의 계약 가로. 별개의 계약으로 발생하시면 원칙적으로 동시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쌍방이 서로 채무를 지더라도 그 채무가 가로칩니다. 다른 법률상 원인 가로에 의해 발생할 때 항변권 이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번처럼 동일한 쌍무계약이 돼요. 별개의 계약이라면 항변권 없겠죠. 각자 따로따로 이행해야 돼요. 다음 반가로 4번 그 채권량도 동그라미세요. 채권량도 펜 띄시고 띄고 등이 있습니까? 상속대 등부터 밑줄 등으로 그러니까 채권량도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채권 채무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원칙적으로 동시항변권 여전히 존속한다. 그러니까 원래 동시행 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채권 양도하면 동일성이 생기면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반가로 5번 그 5번이 어렵고 중요해요.
자, 5번. 일방 채무가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이행불능 동원함이. 이행불능 되더라도 그 채무는 손해배상 채무로서 그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동시에 그는 존속 동원하세요. 존속한다. 그럼 시험을 틀리게 내면 소멸한다. 그럼 틀립니다. 맞게 내면 존속한다. 이행불능 나오면 존속한다. 아예 외우세요. 그냥 외우세요. 그 뒤에 예컨대 있죠? 예컨대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데 어렵습니다. 저 같은 그냥 외우겠어요. 이제 봐보세요. 어려워요, 이게. 갑소유 X 토지와 을소유 Y 토지를 두 사람이 교환계약 체결했어요. 교환계약 체결했다. 시가가 한 3억 정도씩 비슷했거든요. 네, 둘이 교환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럼 갑은 을에게 어떤 의무가 있죠? X부동산 이전할 의무. 을은 갑한테 무슨 의무가 있죠? Y부동산 이전할 의무. 이러겠죠? 그럼 약속하면 지켜야 돼요. 그래서 갑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을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환계약 체결했는데 갑이 이 X를 팔아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병에게 팔았다. 병에게 등기하면 이게 이중매매입니다. 이중매매란 꼭 둘 다 매매에 한정된 거 아니에요. 교환도 일종의 매매입니다. 교환계약 체결하면 갑은 을에게 X를 넘길 의무가 생겼는데도 이와 배치되게 다른 행동 있죠? 이게 이중매매예요. 그러면 병은 선악불문 유효죠? 이중매매. 악이효도 유효입니다. 그래서 병이 소유권 취득해버려요. 이제 X는 누가 소유자요? 병. 그럼 갑은 더 이상 X를 을에게 이전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채무가 이행불능이 돼요. 더 이상 갑은 X를 을에게 넘길 수 없잖아요. 이행 불가능. 그럼 그때부터 이 계약 무효가 됩니까? 이제 갑은 더 이상 X를 을에게 넘길 수가 없어요. 얘가 소유자니까. 소유자가 두 명이 나올 수 없죠. 그럼 그때부터 이 계약 무효입니까? 무효의 유효예요? 네? 이때부터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 물어본댔죠. 전 시간에. 유효. 후발적 유효. 계약할 때 이행할 수 있었죠. 후발적 불가능. 유효. 휴라고 유효. 유효라니까 이거. 휴했잖아. 아까 전 시간에. 자, 좀 이따 물어본다 그랬죠. 후발적 불능, 이행불능 유효. 후발적 불능이 이행불능하고 유효무당이 있었잖아요. 다 유효. 누가 보면 지금 저를 이상한 사람 알겠어요? 분명히 전시간하고 지금 물어본다고 물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휴 외우셔야지. 휴 외워야 되니까. 그럼 이제 을은 선택합니다. 우리 선택해요. 을은 첫째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해제. 채무불이행. 계약을 해제하고 교환계약이죠. 해제하면 이게 없어지죠. 그럼 을도 Y를 넘길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러겠죠? 해제하면 을은 Y 이전할 필요 없고 예, 내가 입은 손해만 청구하면 돼요.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근데 을은 꼭 해제하는 거 아니에요. 해제하든 말도 을이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교환계약 해제 못한대요. 해제 못하면 여전히 유효죠? 그럼 을은 Y를 넘겨야 돼요. 유효니까. 자기 채무, 을은 Y를 이전해야 돼요. 그리고 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우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이 손해배상액과 이액은 서로 다를 거예요. 갑이 해제하면 우리 해제하면 을도 Y를 넘길 필요 없죠. 그럼 이때 손해배상이란 뭘까요? 약속대로 X를 넘겨서 되팔았을 때 이 전매 차익, 그게 이 손해배상입니다. 돈 100만 원, 1000만 원 될 수 있어요. 이때 손해배상 달라요. 을이 해제하지 않으면 을은 Y를 갑에게 넘겨야 돼요. 그럼 이때 손해배상 얼마일까요? 이 금액. 갑이 X를 팔아서 얻은 이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이 금액을. 그래야겠죠? 그럼 한 3억 상당 되겠죠? 이건 한 돈 100만 원, 돈 1000만 원 될 거예요. 달라겠죠? 여기서 을은 Y를 갑에게 넘기거든요. 그럼 여기처럼 1000만 원 받으면 되겠습니까? 갑이 병에게 X를 팔아서 그 매매 대금을
손해배상 받는 겁니다. 이걸 둘 중에 하나 을리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걸 선택했대요. 그럼 이게 서로 또 동시행이에요. 그래서 해지 안 하면 이게 채무불이행이니까 이게 손해배상으로 바뀌어요. 이 의무가 손배 의무로. 그럼 우리는 또 Y 넘겨야 되죠. 이걸 둘이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요. 우리 야, 그 돈 매매대금 내놔 그러면 갑이 뭐라 그래요? Y 넘겨라고 하겠죠? 이게 서로 동시에. 그냥 애우라 그랬죠? 이행불능 나면 전속한다라고 애운 게 좋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상대방 채무가 변제액이 있어야겠죠? 반가로를 보세요. 당사자 약정이나 법률강의 성질상 자기 채무만이 변제액 있는 등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때는 원칙 이 항변권 인정되지 않는다. 아까처럼 먼저 이날 중도금 줄이겠다면 동시에 항변 못하겠죠? 먼저 이행해야 돼요. 반가로 2번이 중요해요. 반가로 2번 선이행 의무를 지는 당사자도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 항변권을 갖는다. 동그라미 1번은 세 번째 줄 제일 끝에 이를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 네 줄만 읽어보세요. 네 줄만. A 밑에 절대 볼 필요 없어요. 불안한 거 아까 했었고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둘째는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 후이행 채무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이다. 그래서 A만 읽어보세요. A 예컨대 네 줄이죠. 자, A는 이런 말입니다. 아까 이걸 다시 읽어볼게요. 이 사례. 5월 1일 날 매매계약 체결했죠. 그러면서 5월 15일 날 우리 중도금 미리 보내기로 했죠. 갑은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이날. 그리고 5월 30일 날 뭐하기로 했죠. 우리 잔금을 다 보내고 갑은 이날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로 했죠. 하고 이렇게 약속했죠. 이날. 그럼 5월 15일 날 을은 갑에게 중도금 보내야겠죠. 중도금 보내야 되는데 우리 갑에게 중도금을 못 보냈습니다. 이날 중도금을 못 보내서 우리 이행 지체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이날이 오면 이날 갑도 의무가 있죠. 그럼 이날 이제 을은 중도금 보낼 의무와 약 15일간 지연이자와 잔금줄 채무, 을의 세 가지 채무와 갑의 이 채무가 서로 이날 동시행입니다. 다시 이날이 되면 을의 중도금과 이자와 잔금 의무와 갑의 이 의무가 서로 동시행이에요. 그럼 5월 30일 날 이제 갑이 등기 서류를 교부하면서 돈 내놔 그러면 을은 돈 줘야겠죠. 돈 못 주면 또 지연이자 발생합니다. 근데 갑이 자기는 이날 등기 서류를 교부하지 않고 너부터 돈 내라 그러면 을 돈 안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날 이후로는 이제 이자 10원도 발생하네요. 그게 동시관계니까. 그래서 자 예컨대 봐보세요. 예컨대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가로열고 선이행 의무를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 지급기를 경과한 경우에는 가로칩니다. 첫 번째 가로 매수인의 중도금 및 그 지연손해금 저 이자와 잔대금 지급 채무 가로. 두 번째 가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등기와 특별한 사유에 대한 동시관계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하단에 양가로 3번 했죠. 이제 2번 효력이란 동시항변권을 가지면 어떤 효력이 있는가? 양가로 1번 이행 거절할 수 있죠. 영구히 거절합니까? 너가 할 때까지 나도 못해라고 잠깐 연기하는 거죠. 그래서 1번 세 줄 읽어보세요. 다음 페이지 양가로 2번과 3번이 중요해요. 양가로 2번은 재판상 행사 동그라미 행사 효과. 양가로 3번은 동시항변권 존재 동그라미 존재 효과. 두 개 다릅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은 재판상 효과예요. 양가로 3번은 재판이 아니라 실체법적 효과, 실체법. 그럼 양가로 2번부터 볼게요. 행사. 자, 양가로 2번부터 볼게요. 자, 갑 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죠? 5월 15일 날
을은 돈을 다 이날 주기로 했고 갑은 이날 을에게 등기를 넘기로 했다 해보세요. 이날 왔는데 갑의 등기를 안 주니까 을도 돈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럼 누가 누구를 나무랄 수가 없죠. 둘 다 지금 약속을 안 지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갑이 특이한 놈이라 갑이 을한테 소를 제기했어요. 야, 약속일 날 왜 돈 안 줘? 돈 내놔라고 갑이 을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우리 법원에 가서 뭐라 해야 돼요? 너도 안 주니까 나도 못 줘라고 동시항변권을 주장해야겠죠? 법원에서 동시항변권 있어요라고 판사한테 주장해야 돼요. 이건 지금 민사재판이죠? 민사재판은 변론주의 그래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판단 안 합니다. 그래서 갑이 돈 내나 소송 제기하는데 을은 분명히 항변권이 있어요. 우리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냥 갑이 승소해버립니다. 법원이 판사가 알고 있어요. 을한테 항변권이 있는데 왜 바보가 주장하지 않지? 그래도 법원은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얘 전부 패서 전부 승소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오래 못 살아요. 이걸 주장하면 되는데 주장하니까 얼마나 판사가 답답해요. 그래도 주장 안 하면 절대 판단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못 산다니까 답답해서. 빨리 죽으니까 판사들이. 좋은 지고 아니고. 주장해야만 판단합니다. 안 하면 얘가 그냥 전부 승소해버려요. 그냥. 그래서 자, 양가로 2번, 반가로 1번, 두 번째 줄에 내리지 않고 상환 이행 판결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제 주장했다면 저는 동시항변권 있어요라고 주장하면 판사가 뭐라 그래요? 야, 싸우지 말고 동시에 주고받으라고 상환 급부, 서로 급부라고 상환 급부 판결을 내립니다. 그럼 갑 입장에서는 돈 줘, 그러니까 일부 승소고, 갑 입장에서 너도 등기 넘겨오면 일부 패소죠. 그래서 이것을 일부 승소 또는 일부 패소라고 해요. 다음 옛날에 이거 했었죠. 자, 이제 민사재판에서는 소송 주체가 원고와 피고입니다. 원고와 피고. 민사에는 피고인 그런 말 없어요. 그냥 소를 먼저 제기하면 원고, 소를 받으면 피고입니다. 나쁜 놈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도 갑이 먼저 소를 제기하면 얘를 원고, 얘를 피고라고, 우리 먼저 소를 제기했다면 얘를 원고, 얘를 피고랍니다. 나쁜 놈 아니에요. 근데 형사재판이 한쪽이 공익대표 검사와 한쪽이 혐의가 있는 피고인입니다. 피고인. 그러니까 피고인은 형사만 있고 민사에 없는 거예요. 얘들이 소송 주체고 얘들이 소송 주체입니다. 그럼 자, 반가로 2번. 피고가 누구예요? 여기서 을 소송 받았으니까. 피고가 이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등 발령 수 없으며 법원도 그 주장이 원형이 없는 한 항변권 존재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 안 해요. 주장해야지 판단합니다. 다음 양가로 3번. 동시항변권 존재 효과죠. 1번 상기금지 봐보세요. 자, 밑에 한 줄만 밑줄. 이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을 하여 상기하지 못한다까지만 보시면 돼요. 이건 상기가 나왔는데 상기는 우리 시험범위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에 2번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그러면 시험범위가 아니면 정답을 안 냅니다. 사실은 몰라도 돼요. 3번은 정답으로 안 냈고, 근데 한 번은 이걸 정답으로 냈어요. 이 시험범위 아닌데 이걸 정답으로 냈단 말은 나머지 4개가 너무 쉬우니까 답을 당연히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몰라도 돼요. 근데 이제 저 인간이 모르니까 넘어간 거 할까봐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갑소유 X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매도인은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1억에 매매했다면 을은 돈 달라고 갑은 1억 채권이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있죠. 그죠? 근데 매매하기 한 달 전에 우리 갑에게 1억 빌려준 게 있대요. 우리 갑에게 1억 채권이 있었다. 한 달 전에. 그리고 갑과 을이 한 달 후에 매매계약 체결해서 갑도
1억 채권이 생겼고 을도 이게 생겼습니다. 그럼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생기니까 둘이 동시에 행사하겠죠? 둘이 동시에 없어져야 돼 이것은. 그러죠? 그럼 자 상계란 이런 겁니다. 그냥 어차피 을도 받을 돈이 있고 갑도 받을 돈이 있으니까 갑이 통갑고 을이 통갑고 할 필요 없죠? 그냥 둘이 없애버리면 되죠? 통철이 이걸 상계랍니다. 그럼 갑이 상계하고 싶어요. 갑이 통철하고 싶다. 갑이 상계하고 싶을 때 상계하려는 자가 갖는 채권을 자동채권이라고 그러고 나한테 오는 채권을 수동채권이랍니다. 갑이 두 개를 없애고 싶다. 통철이. 갑은 현재 못 없앱니다. 왜냐면 갑이 지 멋대로 두 개를 없애버리면 을이 손해를 봐요. 을은 원래 소유권 이전 청구할 것과 이게 서로 동시항명권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이 지 멋대로 다 없애버리면 을은 이 권리 행사할 때 항변권이 있었는데 항변권 있는 채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을은 동시항명권을 잃는 손해가 생겨요. 동시항명권을 잃어버립니다. 원래 있었는데. 그래서 갑은 상계 못합니다. 갑이 꼭 상계하고 싶으면 등기를 이전해주면 돼요. 우리에게. 등기를 이전해주면 을 이 채권 소멸했죠. 그럼 딱 두 개 남았죠. 그때 상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존재하는 한 두 개 상계 못해요. 왜냐하면 이걸 상계해버리면 을은 분명히 항변권이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리는 효과가 생기니까. 그래서 아까 거기 한 줄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에 상계하지 못한다. 그냥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정답 주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그 밑에 반가로 2번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괜히 상계에 에너지 쏟지 마세요. 반가로 2번은 꼭 알아야 됩니다. 이행 지체 처지. 자, 아까 이 그림. 을은 항변권이 존재하기만 하면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더라도 절대 지체 책임 없습니다. 그리고 항변권이 존재하기만 하면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아무튼 무조건 절대 지체 없다. 여기랑 달라요. 여기 항변권 행사해야지 법원에서 판단해 줍니다. 법원에서는. 근데 갑과 을간이는 얘가 항변권이 존재하기만 하면 이행기 때 이행하지 않더라도 지체 책임 없고 항변권이 있기만 하면 그래서 항변권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지체는 절대 없어요. 지체는. 그래서 이쪽과 좀 비교하시면 되는데 이쪽이 훨씬 중요하니까 그 반가로 1번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자 동그란 1번. 동시에 항변권을 가지는 채무자는 가로칩니다. 그 가로가 중요해요. 비록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가로. 그리고 다시 가로칩니다. 이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가로. 이행 지체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까지. 그래서 첫 번째 가로 중요해요. 시험에 이래 나옵니다. 이행기에 이행 제공하여야 이행 지체 책임 지지 않는다라고. 그럼 틀리죠? 저 이행기 때 여기 보세요. 이행기 때 이행 안 해도 지체 없어요. 그게 첫 번째 가로 중요해요. 그래서 그 두 가로를 첫 번째 가로 특히 정답으로 많이 나오니까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이제 동그라미 2번 있죠. 자 이런 겁니다. 갑이 오늘 밤에 마액을 가져와서 을이 안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행 지체 책임 빠졌죠? 을은 지체 빠졌는데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계약을 해지해서 을한테 책임을 물어야겠죠? 근데 갑이 해지하지 않고 갑이 성질나니까 이제 마약을 그냥 집에 가져갔어요. 마약을. 마약 자기는 안 보여주고 이제 을한테 전화해서 야 이제는 너부터 돈 내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러면 돈 먼저 줘야 안 줘요? 갑이 전날 밤에 마약 먼저 제공해서 나는 돈 못 가져왔어요. 근데 갑이 이제 오늘 마약 자기는 안 보여주고 이제 너부터 돈 내놔 임마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의뢰하면 돈 줘야 안 줘요? 절대 안 줍니다. 다시 미쳤냐 할 수 있어요. 너도 마약 내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은 빨리 지체에 빠지면 해제를 하든가 뭔가를 했어야지 아무는 하지 않고 그냥 이행 제공을 걷어들이면 그때부터 상대방 다시 항변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상대방 이행 제공이 있음에도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수령 지체에 빠진 자도 이후 다시 상대방으로부터 가로칩니다. 이행 제공 없이 가로 이행 청구받으면
이 향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컨대 읽어보면 됩니다. 그 A 위쪽까지 판례번호 있죠? 거기까지 읽으시면 돼요. 그 밑에는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 이제 431페이지. 431. 동시행 관계 있는지 여부가 있죠? 왼쪽이 동시행 관계 있는 예입니까? 그럼 왼쪽에 1번과 오른쪽에 2번, 3번이 있어요. 그걸 같이 비교합니다. 책을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제가 얼마나 친절한가 또. 왼쪽에 1번 있잖아요. 왼쪽에 1번과 오른쪽에 2번, 3번 있죠? 이렇게 같이 화살표. 이것과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이보다 친절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런 사건이죠. 갑소의 부동산이 있고 갑이 을에게 3억을 빌리면서 이 X부동산에 을 앞으로 저당권 등기를 내줬다. 저당권 등기. 또는 저당권 대신 가등기 할 수 있죠. 가등기 담보. 또는 아예 소유권을 넘길 수 있죠. 양도담보. 아예 소유권 이전 등기 양도담보했다. 다 저당권하고 똑같다 그랬죠. 다 뭐하러 한 거죠? 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채권담보. 그러니까 성질이 다 저당권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갑이 나중에 3억을 변제합니다. 갑이 3억을 변제했어요. 그럼 피담보 채무 변제하면 이거 말소 등기 없이 그냥 무효가 되죠. 심법 기피 혼나. 그래서 피담보 채무 변제하면 말소 등기 없이 그냥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채무 변제와 이거 말소가 동시할 필요 없어요. 변제한 순간 무효가 되니까 이건 나중에 말소해줘도 돼요. 나중에. 그럼 을은 뭘 줘야 돼요? 동시에로. 돈 받았다는 영수증. 그래서 을은 갑에게 영수증을 주는 게 동시행관계입니다. 갑이 돈 갚으면 이거 무조건 무효되죠. 우리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이거 받아두면 언제든지 이게 무효했다고 입증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동시행이고 이런 거 말소는 후이행입니다. 이해되죠? 어차피 돈 갚아버리면 이거 다 무효가 돼요. 다 무효. 말소 안 해도. 그래서 자, 왼쪽 1번 채무자 변제와 채권자 영수증 교부 동시고 오른쪽 2번 피담보 채무 변제가 선이행 의무 선. 그다음 저당권 등기 말소가 후. 선후라고 써보세요. 그러게. 선후. 3번 양도 가로열고 가등기 담보 있어서 채무 변제가 선. 이전 등기가 양도 담보죠. 이전 등기 또는 가등기 말소가 후. 그래서 2번, 3번 똑같죠? 다음 왼쪽에 2번. 가로 쳐보세요.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 가로. 두 번째 가로. 전세권자의 전세 목적물 반환 및 전세권 등기 말소 의무 가로. 두 개 동시에 넣어. 이게 317조 했죠? 317조입니다. 잠시 그 밑에 3번 있습니까? 그래서 왼쪽에 3번과 오른쪽에 4번 있죠? 그 두 개를 잘 비교해야 돼요. 화살표를 묶어보세요. 왼쪽에 3번, 오른쪽에 4번. 이렇게 3번과 4번을 딱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자, 갑소유 주택이 있는데 갑소유 주택을 을과 임대차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우리 갑에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보내서요. 갑이 주택 점유율을 을에게 넘기겠죠. 이거 임차권 등기할 수 있죠. 민법 621조. 그 임차권 등기는 둘이 공동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임차권 등기를 줬어요. 이건 민법 621조입니다. 둘이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임대차가 끝나면 갑은 보증금 돌려줘야겠죠. 을은 방 빼고 등기 말소해야겠죠. 이게 서로 동시행. 이게 서로 동시행입니다. 그 왼쪽에 3번이에요. 왼쪽에 3번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 이건 당연히 방 빼는 거 당연히 목적물 반환은 당연하니까 빼먹은 겁니다.
됐죠? 이제 오른쪽에 4번. 이 등기는 뭐라고요? 둘이 공동 신청으로 한 민법 621조. 민법 621조 임차권 등기입니다. 다시 이제 갑소유 주택이 있는데 을과 주택 임대차 했죠? 임차인 을이 갑에게 보증금을 했고 갑이 을에게 주택 점유를 넘겼어요. 보통은 이런 등기 안 하죠. 안 합니다. 갑이 하라고 그래도 을이 안 해요. 그러죠? 할 필요 없어요 이거. 왜 할 필요 없죠? 그냥 주임법상 대항력권 갖추면 이거 할 필요 없잖아요. 돈 들고 괜히. 이거 할 때 돈 들어, 말소할 때 돈 들어. 보통 안 합니다. 그래서 안 하고 살아요 그냥. 그냥 주임법상 주택인도 받고 주민으로 가면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 효과라. 그래서 안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임대차가 끝났습니다. 임대차 끝나면 보증금 반환과 방 빼는 게 서로 동시행입니다. 이제 이거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을은 이사 갈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럼 갑은 뭘 내줘야 돼요? 보증금 내줘야겠죠. 을은 이사 갈 준비를 다 했는데 갑이 보증금을 마련 못했습니다. 그럼 을은 셋 중에 하나를 행사할 수 있어요. 첫째, 기간 끝났지만 너가 돈 안 주니까 나도 방 못 빼라고 동시에 한명권 주장할 수 있죠. 둘째, 가장 적극적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 주택을 경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죠? 이 두 가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줄 때까지 나도 이사 못 가. 경매하는데 보통 1년 걸려요. 시간 많이 걸립니다. 우리는 당장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당장. 그러면 이거 주장하거나 경매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다 해서 우리 그냥 이사해버리면 우리는 그동안 했던 대항력과 우선면역권 다 소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사도 못 가겠어요 지금. 그때 우리 이제는 단독으로 혼자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랑 다릅니다. 그러죠? 그럼 이제 갑은 온천하에 공시돼요. 갑은 보증금 못 빼준 놈이라고. 자식이 차여서 아빠 왜 그랬어? 왜 돈도 안 줘? 라고 합니다. 쪽팔리니까 이제 야 그래 너 줄 테니까 보증금 줄 테니까 너 빨리 말소해 임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너부터 돈 내놔 그랬습니다. 갑이 무슨 소리야? 동시에 하지 그랬어요. 둘이 감정이 격했겠죠? 그러니까 법원에 갔어요. 보통 소송은 단순한 건데 감정 때문에 다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너부터 돈 내놔. 갑이 무슨 소리야? 같이 말소해 그러다가 법원에 가니까 법원에서 갑밥 한 대 맞았어요. 처음에 이게 동시행이었죠. 이게 갑이 안 하니까 우리 이걸 했죠. 그러니까 이번엔 너부터 반환해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선의행 의무고 이게 후의행 의무입니다. 그래서 너부터 돈 갚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을이 이긴 거죠. 그래서 아까 4번은 오른쪽 4번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이게 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주택 또는 상가 임차권 등기 말소가 후입니다. 후. 다시 왼쪽 7번 왼쪽에 7번 가로쳐 보세요. 매도인의 이전 등기 의무 및 인도 의무 가로. 두 번째 가로 매수인의 잔대금지 의무 가로. 동시행이죠. 8번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 등으로 해소되는 경우 쌍방의 밑줄 잘하세요. 밑줄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까지 밑줄. 그 뒤는 보지 마세요. 구분 소유적 공유 우리가 했죠. 언제 했죠? 저도 이제 옛날에 했죠라고 물어보기 싫은데 저도 물어보기 싫어요. 부동산 실명법에서 했죠. 부동산 실명법. 그리고 관법제 할 때 됐고 두 번이나 했습니다. 이 같은 말이 이제 상호명의 신탁이에요. 이 말은 처음 했어요. 이제 이 말은 제가 다 알아요. 이 말은 처음 했고 이 말은 두 번이나 했고 같은 말입니다. 이건 다 유효라 부동산 실명법 적용 안 됩니다. 구분소유적 공유란 자기들 둘 간이는 구분소예요. 자기들끼리 대내적으로 정확히 소유권 나눴죠. 근데 대외적으로만 공유자처럼 등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별거예요. 별거.
별거합니다. 대외적으로 아직 이혼 안 했어요. 혼인관계 돼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따로 살아요. 대외적으로는 부부잖아요.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아니, 이혼신고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야, 토지가 있다면 자기끼리는 정확히 나눴어요. 여기는 갑토지, 여기 을토지라고. 그럼 우리는 함부로 여기 넘으면 안 되겠죠. 갑도 함부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등기만, 전체 토지의 등기만 갑을 공유로 등기했습니다. 전체 토지의 갑을 공유로 등기. 그럼 등기부상 여기도 을 지분이 등기되어 있죠? 그만큼 명의시한 거예요. 여기도 갑 지분 등기되어 있죠? 그만큼 명의시다. 그래서 서로 명의시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자, 이거 유효니까 해지할 수 있죠? 유효니까 둘이 이제 이거 관계를 끝내는 거죠. 해지하면 공유를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이미 분할되어 있죠. 공유를 분할은. 뭐 해야 돼요? 지분 등기 넘겨봐야 되겠죠. 여기도 을지분 등기 되어 있으니까 가져가고 여기도 갑지분 등기 가져가겠죠. 그걸 서로 동시행해요. 그걸. 자, 이게 8번.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되는 경우 쌍방의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동시에 서로 이전하겠죠. 다음 오른쪽에 6번. 근저당권 실행을 한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써있죠. 그 6번까지 할게요. 약간 좀 시간이 죄송합니다. 자, 갑소유 부동산 있는데 우리 채권자입니다. 3억 채권자. 그래서 이 부동산에 우리 근저당권을 취득했어요. 우선변제권 있죠? 근데 이 X가 경매가 돼서 병이 경락받았다. 경락인 매수인. 그럼 병이 경락대금 냈겠죠? 병이 낸 경락대금은 얘한테 가겠죠? 여기에 우선변제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병이 낸 경락대금이 1억 이전했고 그러면 소유권 등기를 병 앞으로 해주겠죠? 이러겠습니다. 근데 좀 이따 경매가 무효래요. 원상회복이 하겠죠? 그럼 을은 받은 돈 돌려주고 갑은 등기 다시 돌려주고 이 두 개가 동시행위가 문제됩니다. 네, 사람이 다르죠? 동시행 아닙니다. 사람이 다르니까. 그래서 자 6번 근저당권 실행을 한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 이거죠?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와 그 다음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 을도 받은 돈 배당금을 낙찰자한테 돌려줘야겠죠? 사람이 다르니까 동시행 아닙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동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10분 쉬가시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